안녕하세요. 역사에 관심 있고 역사를 좋아하며 역사를 리뷰하는 설레발 유전자입니다. 오늘은 현재 경남 진주 지역인 강주 지역의 호족 왕봉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왕봉규는 현재 경남 진주 지역인 강주 지역의 호족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던 인물이었습니다. 왕봉규는 당시 중국의 5대 십국 중 중앙 세력이었던 후당, 당대 최강대국이라고 봐도 됩니다. 후당의 명종과 독자적으로 외교하여 직위 회화대장군이라는 직위를 얻어낸 호족입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닌 924년과 927년 3월, 4월에 걸쳐 무려 3번이나 외교를 하였고 당시 한반도의 호족들 중에서는 유일하였을 뿐만 아니라 견훤은 이제 장강하류의 약소국 5월과 통교를 했고요. 견훤이나 왕건은 923년 중원의 후량과 교육을 했죠. 또 이제 하지 못한 외교 행위였죠. 후당이랑 했다라는 건. 당시 동아시아에서 중국에게 관직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의 독립적인 나라로 인정받는다는 것인데 이는 한반도의 고려, 후백제, 신라 말고도 왕봉규의 나라 이렇게 4국이 존재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렇게 엄청난 일을 했음에도 대중들이 왕봉규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왕건에 의한 기록 축소입니다. 후삼국을 통일하기 전까지 왕건에게는 지금의 김해, 진주 일대는 상당한 골칫거리였는데요. 이 지역들은 고려가 가장 늦게 통일한 지역이기도 했으며 신라의 협조적인 세력들이었고 심지어 강주 같은 경우에는 후반에 후백제에 협조하는 태도를 취했기 때문에 그래서 왕건은 강주를 잠시 점거하였을 때 정말 기뻐하였습니다. 이때 소격달이라는 인물의 협조로 강주를 점령하였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견훤의 사위인 박영규의 침공으로 인해 다시 강주 지역을 후백제에 빼앗기고 결국 강주는 후백제 멸망 직전까지 후백제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한 감정이 안 좋았는지 당시의 기록뿐 아니라 추후 발생할지도 모르는 이 지역의 반란을 막기 위해 가야사를 집필할 때도 가야를 육가야로 축소 은폐하였으며 이로 인해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가야는 육가야, 금강가야, 대가야, 소가야, 아라가야, 고령가야, 성상가야 이렇게 있다고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사실 가야는 마한, 진한, 변한 중 변한의 계보를 이어 내려왔기에 이미 통일되어 하나의 고대 국가를 형성한 마한의 백제와 진한의 신라와 달리 여러 군소 국가들로 이루어져 있었고 기록은 많지 않지만 현재 진행 중인 고고학적 연구를 보면 개별의 군소국가였던 가야라는 연맹체가 생각보다 세력이 작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는 대중매체에서 딱히 왕봉규에 대한 소개가 없었습니다. 2000년부터 2002년까지 KBS 1TV에서 방영했었던 전국민 애청 드라마 태조왕건을 보면 궁예, 견훤, 왕건을 제외한 환선길, 복지겸, 능창 등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반해 왕봉규, 윤흥의 캐릭터는 없었을 뿐더러 강주에 대한 이야기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시청자들은 당연히 후삼국 시대에는 고려, 후백제, 신라 이렇게 삼국만 존재했을 것이라 인식하게 되었고 영향력 있는 세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강주 호족 왕봉규의 존재는 알지 못하였습니다. 셋째는 관련 기록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선 정사에 나온 기록에 의하면 왕봉규라는 강주 지역 호족이 있었다. 그는 원래 천주, 의령 지역의 호족이었으나 그 세력을 넓혀 강주 지역의 호족이 되었다. 그리고 중국과 외교를 하여 관직을 얻었다 정도의 기록만 있습니다. 또한 왕봉규의 기록을 볼 수 있는 또 한 권의 책이 있는데 그건 진주소씨 족보인 동금보입니다. 그러나 족보는 역사적 기록으로서의 신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족보의 이야기를 모두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왕봉규에 대한 기록이 너무도 없기에 동금보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방법이 없는 게 현실인데요. 그럼 지금부터 동금보에 기록되어 있는 왕봉규의 기록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금보의 기록에 의하면 885년 적고적이 한참 판치고 있던 강주 지역에 이들의 토벌을 위해 강주 도독으로 파견되었던 소송이라는 자를 왕봉규가 윤흥과 짜고 살해하였습니다.
소송을 살해하고 왕봉규는 소송의 부인과 결혼하였고 이때 소송의 부인은 소송의 자식을 임신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왕봉규는 소송의 부인과 그 자식을 자신의 친가족처럼 대했죠. 그리고 윤흥과 왕봉규는 강주 지역의 적고적을 토벌하면서 독자적인 세력으로 성장하였고 강주 지역은 윤흥과 왕봉규의 세력권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소송의 아들인 소격달은 장성하였고 어느 날 어머니에게 자신의 아버지가 왕봉규가 아닌 소송이라는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또한 소송을 죽인 자가 평생을 아버지라고 믿고 있었던 왕봉규라는 사실도 듣게 되었습니다. 이 말을 남기고 소송의 부인은 자결을 하게 되고요. 왕봉규가 아버지를 죽인 원수인 걸 알게 된 소격달은 복수를 위해 기회를 보던 중 925년 후백제랑 대립하던 차윤웅과 왕봉규가 거창성에 고립되자 차윤웅에게 반발하던 호족들을 규합하여 거창성을 공격하였습니다. 이때 소격달은 거창태수 한기열과 내통하여 차윤웅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이때 왕봉규는 탈출에 성공을 하게 되고요. 차윤웅에 대한 반발로 뭉쳤던 강주 지역의 호족들은 차윤웅이 죽자 연합이 흐지부지 되고 이런 강주 지역 호족 세력을 다시 재규합하는 데 성공한 왕봉규는 하동군의 소격달, 이전에 왕봉규가 하동군을 아들처럼 여겼던 소격달에게 주었죠. 하동군의 소격달을 고립시키고 친고려의 노선이었던 차윤웅과 달리 특유의 외교 감각을 이용해서 친백제 노선을 타기 시작하였습니다. 궁지에 몰린 소격달은 과거 거창태수 한기열과의 인연을 통해 고려 왕건과 연결되었고 기부 의사를 밝힘과 동시에 군사 구원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고려 영창, 능식이 이끄는 고려 수군이 강주를 공격, 강주 왕봉규 세력을 멸망시켰고 이 사실이 너무 기뻤던 왕건은 소격달을 중앙으로 올리고 강주를 직접 방문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왕봉규가 후당에 보냈었던 사신인 임원을 대록군, 지금의 천안이죠. 대록군에 정착시킨 후 고려 사신으로 다시 후당에 파견 보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임원이 고려를 위해 중국과 외교를 했네요. 임원은 훗날 딸이 왕건과 결혼하며 후궁이 됩니다. 천안부원 부인 임씨라는 사람이 임원의 딸인데요. 그러나 강주는 1년 뒤에 후백제 견훤의 사위인 박영규에게 넘어가고 후백제 멸망 전까지 후백제 땅을 유지하다가 936년 일리천 전투를 마지막으로 고려의 완전한 영토가 됩니다. 베일에 쌓인 해상 세력과 왕봉규, 그에 대한 기록이 너무 없어서 있는 기록만으로 그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입지의 인물인지를 우리는 추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추후에 왕봉규에 관한 더 많은 기록과 유물, 유적들이 나오기를 기대하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역사에 관심 있고 역사를 좋아하며 역사를 리뷰하는 채널, 다음에는 또 다른 호족 이야기로 찾아올게요.